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호 원장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목 디스크 협착증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제가 좀 강한 제목의 주제로 준비했는데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그래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행장애라고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자주,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보행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좀 못 걷게 되는 것도 보행장애일 수 있죠. 허리 협착증도.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이 걸음이 둔해지고 늦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목 디스크랑 협착증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목 디스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 뿌리나 아니면 신경 그 자체를 누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일명 목 디스크라고 하고, 목 디스크라는 이 용어로 더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추간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주로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데, 신경 자체를 압박하게 되면은 척수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다리의 근력 약화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신경 뿌리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뒷목 통증, 어깨 통증, 손팔의 저림이나 통증,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의 서두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말씀하셨던 라이언 님이 팔이 저리다고 말씀하시고, 앞쪽으로도 상완부 통증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이 어디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목 협착증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허리 협착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목뼈에 척추관이 있어요. 척추라는 거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뼈 속에 척수가 보호를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허리에 생기는 협착증하고 마찬가지로 척추관에 병변이 생긴 거예요. 뼈도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과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을 바로 목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 협착증은 추간공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중심관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 디스크가 어느 정도 이상 시일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목 협착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 디스크하고 목 협착증은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냥 같은 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하지만 뭐 구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다른 유형의 병이 동반되어서 신경관을 좁게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 협착증이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의 그런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 협착증 역시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척수병증이 있어서 신경 자체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척수 자체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보행장애도 생길 수 있고 하지의 감각 이상도 생기게 되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척수 자체를 누르게 되면은 다리에 감각 이상이 오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처럼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상 감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경우에는 파킨슨병이나 뇌병변처럼 걸음만 좀 휘청휘청하고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증상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척수신경이 눌리면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척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급성으로 발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디스크가 파열돼서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다치거나 넘어진다든지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로도 생길 수 있고요. 만성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천천히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압박성 척수병증이 생겨서 완전히 마비나 이런 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좋아졌다가 또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리를 좀 끌게 된다든지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걸음 걸을 때 스펀지를 밟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말씀하시고 조금 더 특이한 형태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척수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 파열이나 외상 등이 생기게 되면은 척수 손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척수병증은 만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여기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약한 상태에서 신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디스크가 조금만 터져도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혹은 척수가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었을 때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분이 밖에서 어떤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줍고 집에서 가지고 나오고 뭐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옮기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진 다음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귀갓길에 이제 요즘과 같이 연말 모임 하시고 나서 식사하시면서도 약주 한잔 하시고 돌아오시는데 화단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는 거죠. 꺼당 했는데 그다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마비가 왔다든지 중심선 손상이 와서 양쪽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서 마비가 온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떠한 상이냐면은 자, 그러면 진짜로 그냥 부주의에 의해서 넘어졌느냐, 아니면 척수병증이 마일드하게 아주 경증으로 있어서 사실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척수병증 때문에 넘어지게 돼서 다쳤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전후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일드한 아주 경증의 척수병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넘어지거나 다치게 돼서 이렇게 척수 손상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조금은 특수한 환자 사례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렇게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62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보행장애로 내원을 하셨고 통증이 없으셨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죠? 했더니 몇 년 정도 된 거는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5년 전에는 똑바로 걸었다. 이제 보호자분도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 5년 전 기억이 뭐냐 했더니 뭐 누구 이렇게 어디 가서 모임해 갖고 가족 행사했을 때 그때는 똑바로 걸었어 엄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걷기 시작하는데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예. 손끝저림이 아침에 조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통증은 전혀 없다는 거죠. 통증이 없고 보행장애 이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 디스크는 저림이나 통증이 있거든요. 목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무슨 병일까요? 예, 의문을 하게 되죠. 의식 수준도 명료하고 뇌신경 반응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뇌신경 반응 검사라는 거는 시각이라든지 후각, 청각, 그 다음에 뇌신경,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신경 검사나 동공반사는 문제가 없었고 머리 MRI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심부건 검사가 매우 항진되어져 있고 호프만 사인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부건 검사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자 잠깐 누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의료용 해머로 탁탁 무릎 위를 두드리죠. 그러면 다리가 탁탁 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항진되어 있는 게 다른데 이런 분들은 탁탁 치면 다리가 팍팍 튀어요. 예. 마치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그 개구리 다리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부검 검사는 척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서 척수신경이라든지 뇌병변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심부검 검사에서 항진이 되어져 있고 호프만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가락을 가지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튕기게 되면은 손이 이런 식으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 이렇게도 움츠러듭니다. 예. 이분도 호프만 검사에서 양쪽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의식 수준이 명료하고 내신경 검사도 괜찮고 머리 MRI도 깨끗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스텝으로 검사해야 될 거는 바로 목이겠죠. 그래서 목 MRI를 찍었더니 척수병증이 관찰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턱이고요. 이쪽이 뒤통수, 여기가 소뇌이기 때문에 뇌의 일부분이고 가운데로 이제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데 불룩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네, 3번과 4번 뼈와 이 사이에서 신경이 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3, 4번에 매우 중증의 협착과 그 다음에 압박성 신경병증이 있었고 4, 5번에도 상당한 합착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T를 보았더니 어때요? 이게 뼈가 자라나서 디스크 주위에 후종인대도 골화가 되면서 두꺼워진 아주 심한 협착증이 만들어졌죠.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치료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전방 유압수를 통해서 앞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앞부위에서 뼈 조각같이 생긴 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물론 뒤쪽에서 넓혀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만일 가능하다면 앞쪽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제거해서 수술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전방 유압수를 2마디를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행기 장애가 매우 개선되셨어요. 다리의 감각이 좋아지셨다. 그래서 제가 다리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통증도 없고 했더니 오래돼서 잘 몰랐대요. 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온기가 느껴지고 다리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예. 보행장애가 천천히 발생을 하면서 척수병증이기 때문에 적응을 어느 정도 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화단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빈번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구급차를 통해서 실려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시게 돼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환자 사례도 한번 볼게요. 다른 환자 사례는 70세 남자 환자분 사례예요. 이분도 보행장애, 오늘의 주제가 보행장애니까 이분은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걸을 수가 없대요. 다리가 끌리고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팔, 다리가 다 저리세요. 통증도 있고 체관 통증과 저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몸통도 저리다고 말씀하시고 배뇨장애가 있어서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배변도 어려워서 마사지를 하면서 뭐 변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떠한 증상이 있었냐면 이분이 엑스레이를 봤더니 허리하고 등을 수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하지마비 증상이 있어서 허리하고 등 부위에 대한 유압수라고 고정수를 했대요. 당시에도 이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등에 뼈가 자라나서 황색인대 골화증인 것 같은데 타병원에서 이렇게 유압술과 아래쪽을 수술을 한 거죠. 수술 후에 하지마비는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셨다가 2, 3개월 전부터 다시 증상이 시작되니까 야, 또 허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환자분의 허리 MRI에서는 어떨까요? 이전 수술 부위의 재발인가요? 인전마디 병상이 있는데 이 인전마디 변성과는 조금 다르게 증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허리에 병이 있으면
다리 저리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팔 저리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허리에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또 허리에 협착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체간의 통증도 생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목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보았더니 자, 여기가 뒤통수고 여기가 소뇌죠. 여기가 척수예요. 이 부분이 콱 좁아져 있는 거예요. 3번, 4번 부위가. 그래서 3번, 4번에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터지면서 압박성 척수병증이 3개월 전부터 매우 악화된 겁니다. 확대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확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쫙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3, 4번 구간에 이 압박성 척수병증이 발생했다. CT를 보았더니 후종인대 골화증이 동반은 되어져 있는데 디스크가 터진 게 메인인 것 같아요. 앞에 있던 환자는 뼈가 많이 자라나서 신경을 누른 거고 이번에는 확 터지면서 수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기존의 협착 부위에 디스크가 동반되면서 악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어요. 3, 4번 디스크이고 상위 레벨이긴 하지만 앞쪽에서 터진 디스크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쪽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앞쪽에서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62세 환자 사례하고 비슷하죠. 앞쪽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전방 유압술로 시행을 했고 네, 수술 후 통증은 거의 없어지고 1개월 후에는 보행도 매우 개선되어서 거의 정상화된 것 같아요. 야간의 소변 빈도도 매우 줄어들어서 상당히 치료가 잘 된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두 분 다 꼭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대답은 이래요. 네, 맞습니다. 척수병증이 보행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전방 유압술과 고정술을 많이 설명드리게 됐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건 1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디스크인 경우에는 합니다만은 척수병증이 만일에 뼈가 자라났거나 그러면 거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들리게 되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고정술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후방 감압술이나 고정술은 허리에 나사를 박듯이 목에다가도 뒤쪽을 깎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목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고정을 했을 때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후궁 성형술이라고 해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있거나 할 때 뒤쪽에 뼈를 깎아내서 넓혀주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3구간 이상이면은 후궁 성형술이나 후방 강압술 쪽으로 해당을 하는 것 같고 앞쪽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면 전방으로 감압술과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추도 내시경 감압술이 매우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후방에서 내시경 감압술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양쪽 팔다리 저림이 있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5년 전에 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을 타병원에서 시행받으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의심이 엑스레이상에서 좀 되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면 뼈의 모양이 좀 달라요. 지금 보면 이게 2번 뼈, 3, 4, 5, 6번인데 5, 6번 뼈가 약간 부전 현성이 되어져 갖고 뼈가 잘못 만들어졌거든요. 좀 작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나이도 젊고 디스크가 터져서 인공 디스크를 타병원에서 시행한 것 같은데 제가 5년 전 결과는 본 적이 없어 갖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환자분이 보시면 뒤쪽에 척수병증이 발생하면서 인공 디스크를 했지만 인공 디스크의 움직임이 모자라지고
이 인전마디에 변송이 오면서 이렇게 협착증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전 전방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예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뼈의 마디가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전방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한 부분 정도만 약간만 감압해 주면 되고, 앞쪽에 디스크가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마치 인전마디 변성처럼 허리에 생기는 것처럼 협착증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수술보다는 후방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뼈를 모두 감압하고 고정술을 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환자 자체가 뒷목 통증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후방 고정술을 하면은 뒷목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뒷목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제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후방 고정술보다는 뭔가 조금 심플한 방법이 좋겠죠. 그럴 때는 내시경적으로 감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뒷부분을 깎아서 넓혀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하얀 자국이 보이죠? 눌려있던 부분에 척수신경이 펴지면서 척수에 상처가 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척수 내시경을 이용해서 충분한 감압술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강의가 좀 빨랐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목 디스크 협착증이 심하면 하지마비와 보행장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장애가 발생하면 어떻다? 수술적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리에 마비가 왔다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술적 치료 방법은 병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쪽에서 무언가가 디스크가 되었든 골화증이 되었든 협착이 되었든 앞쪽에서 척수를 많이 누른다면은 전방으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척수 신경의 특성상 앞쪽에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전방에서 누르는 병변이 많으면 하지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방 감압술이 좋을 거고요.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목 수술을 이미 한 상황이라든지 예전에 유압술을 한 부위에 인전마디 변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후방 고정술보다는 요즘은 내시경적 감압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